미국의 어느 산에서 한 여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쁜 모양인지 걸음이 유난히 빠른데요. 타고 왔던 차로 돌아가는 길에 큰 소리가 납니다. 멍멍. 어딘가에서 큰 개가 사납게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성은 개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산에서 여성이 무엇에 쫓기고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클레어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 사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러셀과는 정말 오래 만난 사이입니다. 무려 4년을 만났어요. 그런 만큼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 저희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있었죠. 러셀은 혼자 살았는데 그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블루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새하얀 개죠. 저와 사귀고 2년이 흐른 뒤 데리고 왔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작았고 곰을 닮았었는데 커갈수록 늠름한 늑대처럼 생겼더군요. 한국에서 온 개라고 했습니다. 진돗개라고요. 저는 블루를 많이 예뻐해줬는데 아주 어릴 땐 안 그러더니 클수록 저를 경계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됐죠. 보통 강아지들은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특이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져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러셀의 집에서 홈데이트라도 하려고 소파에서 붙어 있으면 와서는 러셀을 독차지하더군요. 그래서 점점 러셀의 집에는 가지 않게 됐어요. 물론 종종 갔지만 전에 비해서는 방문하는 날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러셀이 굉장히 예뻐해줬는지 가끔 볼 때마다 털에 윤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개가 얼굴도 잘생겼고 덩치도 커서 늠름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어디든 자랑하고 싶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블루도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저 성질머리를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가볍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그 평화가 깨진 건 러셀이 사고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지만 보통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일어났던 거죠. 러셀이 운전하던 차 뒤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가 붙었고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대요. 저는 자고 있었는데 러셀의 부모님께 온 연락을 받고 울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에 들어갔지만 끝내 러셀은 살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4년이나 사랑한 사람을 잃고 그것도 사별로 잃고 극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러셀의 부모님과 함께 그의 집을 정리하러 갔죠. 그제서야 블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든 모습이더군요. 진돗개가 원래 실외 배변을 하는 종이라던데 산책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져서 집 안에 실내를 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덕분에 냄새가 꽤 났죠. 평소 러셀의 부모님이라면 냄새 때문에 신경질을 내셨을 법도 한데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별다른 사족은 안 붙이시고 이 개는 내다 버려야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블루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저로서는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러셀의 부모님과 저를 이어주던 러셀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분들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되었죠. 종종 연락은 드렸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블루를 맡게 되었습니다. 블루만 보면 러셀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블루가 없었어도 러셀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블루였어요. 제발 얌전히 있어주길 바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벽이나 문을 잘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져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렸죠. 그 녀석도 주인이 없다는 걸 아는지 늑대처럼 하울링을 해대기도 했어요. 낮에도 신경에 거슬렸는데 밤에도 울어대는 통에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러셀 생각에 슬퍼서 잠 못 자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그게 때문에 나을 것도 못 낳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벌써 4달이 지났는데도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블루가 더 거슬렸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분양 글을 올렸죠. 누군가가 데려가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성견인데다 표정도 안 좋은 사진만 찍혀서 그런지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굴러다니는 양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생전에 러셀은 양말 뭉치를 곧잘 던지곤 했어요. 그러면 블루가 가서 물어오곤 했었죠. 그때 블루가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 어떨까 싶어서 던져줬는데 한참 후에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걸 몇 번 반복했더니 그나마 좀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슬슬 마음을 여는 걸까 싶어서 기분이 그나마 조금 낫더군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또 블루는 저를 외면했고 제가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려서 참을 수 없어졌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차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죠. 저는 블루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산을 목적지로 해서 달렸어요. 꽤 먼 곳까지 달렸습니다. 산에 블루를 버리고 블루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일부러 그랬죠. 차 안에서 블루는 엄청나게 지저댔어요. 제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줄도 모르고 정말 이게가 시끄럽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마구 밟아서 블루를 놓아줄 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블루의 목줄을 잡아당겼죠. 블루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안 건지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블루가 조금만 더 큰 개였더라면 제가 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장사예요. 어렵사리 끌어당겨서 산에 올랐습니다. 등산은 실로 오랜만이었죠. 개를 버리려고 오르는 산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차로 1시간 이상 달려서 왔으면 꽤 먼 곳이 맞는데도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높이도 올라갔어요. 등산할 때 시간을 안 재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평탄한 지대에서 목줄을 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블루를 뒤로 하고 저는 산을 내려갔어요. 등산은 정말 손에 꼽는 정도로 하는 편이었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산은 차라리 올라가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꽤 높은 곳까지 올랐던 듯 땀이 많이 나 있었고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더 긴 시간을 들여서 겨우 내려왔어요. 차를 대놓은 데까지 가던 중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맞은편에서 웬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어도 저는 여자고 그 사람은 남자이다 보니 겁을 먹게 되는데 그 남자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둘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크게 당황하고 말죠. 눈을 피하고 얼른 차로 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남자는 본인을 피하려는 제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제가 빠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남자도 빨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달려오더군요. 아, 오지 마. 거기서. 오지 마세요. 거기 서라니까. 악.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남자가 쓰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블루가 있었어요. 블루가 남자의 종아리를 물어뜯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산 중턱에 버리고 온 블루가 산을 내려온 거였어요. 내려오다가 구르기라도 했는지 그 하얀 털이 더러워져 있었고 상처도 보였습니다. 남자의 다리를 얼마나 세게 무는지 남자가 아무리 다리를 털고 블루를 때려도 블루가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남자가 계속 블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분노가 치밀어서 참지 못하고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남자에게 몸을 부딪혔고 남자는 뒤로 나가 떨어졌죠. 남자가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저는 블루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타자마자 시동을 걸어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는데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블루가 애물단지라며 위험한 야생에 버리려고 했는데 블루는 그런 저를 다시 따라왔고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에게 덤비기까지 했으니까요. 머리를 그렇게 얻어맞을 때까지도 참았다는 게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블루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너무 후회스러웠고 블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운전 중이라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일단 다친 블루를 위해 동물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긴 시간 달려서 동물병원에 가 진찰을 했죠. 제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야 할 텐데. 의사 선생님에 따르면 블루는 그간 다소 쇠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물리적인 충격을 입게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잘 좀 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죠.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블루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다 죽어가던 저에게 활력을 주었어요. 저는 힘을 내서 블루를 간호했고 또 케어했습니다. 블루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지 여전히 제게 으르렁거렸지만 점차 그러지 않게 됐어요.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매일 몇 시간이나 블루를 안아주었죠.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좋은 것만 먹이면서 블루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러셀과 함께 살던 그때의 모습을 말이죠. 진돗개가 원래 한 명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성격이고 그 외의 사람은 잘 경계해서 그렇다는 걸 나중에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진돗개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그들의 특성을 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블루가 아주 건강하고 저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 그걸로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블루와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레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